안녕하세요, 사각경제입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GS건설 검단 시공 부분에 하자가 발생이 돼서 지하가 붕괴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기존에 지어졌던 아파트를 다 허물고 새로 짓는다고 합니다. 올해는 GS건설이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작년에는 강주에 아이파크 건물 한 동이 다 자빠지는 경우가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왜 벌어지느냐? 간단히 보셔야 될 것이, 민간공사는 관리감독을 건설사와 감리가 합니다. 국토부에서 분기별로 점검이 나오지만은 눈 가리고 아웅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대다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개인이다 보니 바깥에 보이는 창틀이나 주방 기구나 그런 거 보이는 것들은 관리를 철저히 잘 했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배관 부분이나 콘크리트 안쪽에 철근이든 그런 부분들을 개인이 찾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가 변동 시 건설사들은 수익이 급감을 하게 되면 자재와 인력을 감액을 통해서 수익을 보존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품질 관리도 안전 관리도 소홀하게 되는 것이고, 품질 가격 소홀 오로지 원가 관리에만 집중이 돼 있는 형태입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19년도만 해도 아파트 한 동 지어가지고 1000억의 매출을 올리면은 약 20%인 한 200억 또는 고부로 해가지고 500억 수익을 먹었었는데, 물가가 급등을 하고 인건비, 자재비 다 오르는 덕에 시공사 사장님들이나 또 회장님들께서 이 수익 부분을 뽑아 먹으려고 얼마나 현장의 소장님들을 조지겠습니까? 그리고 아파트 개나 소나 다 짓다 보니 사실상 아파트 짓는 데 있어서 인력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력이 검증 안 된 인력들이 대다수 아파트 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입이 된 것이고, 그런 것들이 관리 미흡으로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원청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술력 또는 신뢰가 얼마나 떨어지는 업체들이 달라붙어서 아파트를 지었을지,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지금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제가 담당하고 있는 강급공사 같은 경우는 조달청이나 국가에서 발주된 공사를 여러 업체들이 달라붙어서 입찰을 해서 따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강급공사는 관리감독을 국과 감리가 합니다. 시공은 시공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 민간공사 건설사가 관리감독하는 것보다 시공사 관리감독하는 부분이 훨씬 포지션이 큰데도 불구하고 위에 국가와 감리가 2차적으로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점검도 강급공사 같은 경우는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민간공사 하던 인력이 강급공사 와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강급공사 같은 경우는 가가지고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려 드는데 오로지 원가 관리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혼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강급공사, 지하철 기준으로 봐도 지하철 공사, 콘크리트가 100년이 돼도 절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없습니다. 엄청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파트 콘크리트와 지하철에 있는 콘크리트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재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강급공사가 훨씬 월등합니다. 물가 변동 시에도 3%만 이상 올라가 준다 그러면은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시공사는 설계 변경을 통해서 반영을 다 받는 것이고요. 품질 관리도 엄격하고 안전 관리도 엄격하다 보니 품질, 가격, 관리 감독이 철저해서 너무 까다롭다 보니 시공자 입장에서도 강급공사를 기피하려는 인력들이 소폭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진을 먹는 부분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민간공사에는 매출액이 1000억이라면 약 20%, 200억도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강급공사는 매출액이 1000억이면 5%, 50억 이 선에서 위아래로 더 까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거 1억, 2억 이거를 지켜내는 것이 시공자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품질, 안전도 챙겨야 되고 시공 쪽에서는 사장님께 이익분을 최대한 챙겨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중간 포지션을 잘 지켜내는 것이 시공자의 입장인 것인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GS건설 그리고 현대 아이파크, 강주 아이파크 같은 사태는 보시는 것처럼 물가 변동을 건설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품질과 가격, 자재 가격도 인력도 가격이 오르다 보니 그 부분들을 감소시켜서 수익을 보존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도급사들이나 인력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주기로 늘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아파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물가 변동 부분들이 반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3% 이하로 해가지고 0.5%까지 꽤나 깊게 많이 지속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 아파트 짓는 것이 파티 수준으로 아파트 짓는데 중개원사들도 사장님들은 만세를 부르고 파티를 누렸을 겁니다. 그랬던 그 아파트 수익분을 2022년 들어가지고 200억 벌던 걸 지금 50억 번다고 하니까 난리치지 않겠습니까? 50억도 많이 버는 건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 50억도 큰 건데 이것도 지켜먹겠다고 장난질 치다가 현재 GS건설과 아이파크 사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그리고 24년 완공되는 아파트들은 안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가도 2배가 올랐고 금리도 3%에서 6%다 보니 정상적인 아파트가 만들어질 리가 만드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현재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들은 개인들은 의심을 하고 기피를 하셔야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과거 12년도, 14년도에는 중견 건설사들이 아파트 하자 부분들이 대거 속출을 했었는데 현재는 대기업 건설사들이 이런 하자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자로서 부끄러운 일이고요. 대기업이 이 정도라 그러면은 아래 중견 건설사들은 얼마나 개판이겠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매매하는 데 있어서 연도별 체킹도 필요한 것이고 건설사별 포인트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5대 아파트 브랜드 이하의 아파트들은 자재도 싸구려고 시공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많을 것이니까 그런 걸 잘 피해서 매매하시거나 분양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건설사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